새벽 4시 도시가 잠든 시간입니다. 한순애는 눈을 뜹니다. 알람보다 몸이 먼저 깨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무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찌릿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옷을 챙겨 입습니다. 74세 한순애.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합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걸음은 익숙합니다. 지하철 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가방 속 물통을 꺼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바라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시간엔 분식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시절. 지금은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5시 30분 건물에 도착합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 대리석 바닥이 반짝입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합니다. 로비 한쪽 회사 소개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글로벌 리딩 기업, 사람을 생각합니다. 순애는 그 문구를 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2년.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청소는 7층부터 시작합니다. 홍보팀이 있는 층입니다.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일어서고 다시 굽히고 몸은 힘들지만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8시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순애는 복도 구석으로 비켜섭니다. 그때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홍보팀장 장도혁,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입니다. 그는 순애를 힐끗 보더니 멈춰섭니다. 여기 왜 이래요? 청소 안 했어요? 순애는 고개를 들어 바닥을 봅니다. 아침 일찍 한번 닦았지만 출근 인파에 다시 지저분해진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하고 다시 걸레를 듭니다. 청소나 똑바로 하세요. 여긴 회사지 복지관이 아닙니다. 도혁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순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도혁이 사라진 뒤 순애는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74년을 살아온 흔적들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입니다. 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아직 청소할 곳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순애의 긴 하루가. 오전 10시 복도에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순애는 9층 급수대 앞을 닦고 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쉴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2층을 끝내야 합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장도혁과 여자 직원 한 명이 복도를 걸어옵니다. 은비 씨, 그 기획안 괜찮던데요? 팀장님 덕분이죠. 제가 배울 게 많아요. 조은비, 20대 후반의 홍보팀 막내입니다. 도혁을 따라다니며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스타일입니다. 두 사람은 순애 옆을 지나갑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비켜섭니다. 은비가 손에 든 유리병 음료수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도혁을 보며 웃습니다. 팀장님, 이거 맛없어요. 버려도 되죠? 그럼요, 버리세요. 은비가 병을 들고 휴지통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순애가 서 있는 바로 앞에서 손을 놓습니다. 쨍그랑 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납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음료수가 바닥에 흩어집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은비는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아, 깜짝이야.
미끄러웠나 봐요.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도혁이 팔짱을 낀 채 말합니다. 어머, 위험하네요. 빨리 치우세요. 그리고 은비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납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집니다. 순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봅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중얼거리며 청소 카트로 돌아갑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빗자루를 듭니다.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을 쓸어 담습니다. 작은 파편들이 빛에 반짝입니다. 그 중 하나가 장갑을 뚫고 손가락을 스칩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장갑을 벗자 손가락에서 피가 흐릅니다. 순애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힐끗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습니다. 순애는 가방에서 작은 밴드를 꺼냅니다. 언제부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피를 닦고 밴드를 붙이고 다시 장갑을 낍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리지만 할 일은 남았습니다.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유리 조각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줍습니다. 그때 멀리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은비가 휴게실 창문 너머로 보입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 중입니다. 순애 쪽을 힐끗 보며 웃습니다. 순애는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웃음소리가 귀에 박힙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은비는 동료 몇 명과 함께 걸어갑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킥킥댑니다. 언니, 이거 봐요. 아까 그 장면. 헐, 찍었어요? 몰래 찍었죠? 단톡방에 올렸어요. 크크크 팀장님도 보셨대요.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순애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레를 짭니다.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손가락의 상처가 다시 쓰라립니다. 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후에 청소할 층이 아직 3개나 남았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74년을 살아오며 배운 방법입니다. 참으면 지나간다고, 견디면 내일이 온다고.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 말이 힘이 되지 않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점심 먹으러 간 사람들, 회의 중인 사람들. 순애 혼자 남은 복도에서 걸레질을 계속합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집니다. 따뜻한 빛이지만 순애의 등은 차갑습니다. 오후 1시 복도 구석 벤치에 잠깐 앉습니다.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냅니다. 어젯밤 집에서 만든 것입니다. 속은 단무지와 맛살 몇 개뿐입니다. 한입 베어 물었지만 목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손가락의 상처가 자꾸 신경 쓰입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입니다. 일부러 떨어뜨린 그 병, 찍힌 영상, 들려오는 웃음소리, 괜찮아. 괜찮을 거야. 다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떨립니다. 김밥을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일어나 청소 카트를 끌고 다시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도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복도 끝에서 또 한 번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그 소리를 등 뒤로 하고 걸어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일은 해야 합니다. 5시 반 청소 도구함을 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어제 넣어둔 걸레가 보이지 않습니다. 빗자루도 제자리에 없습니다. 어디 갔지? 주변을 둘러봅니다.
도구함 안을 다시 한번 뒤집어 봅니다. 없습니다. 순애는 당황스럽지만 일단 남은 도구들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7층 화장실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바닥에 뭔가 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제 사라진 걸레입니다. 변기 옆 바닥에 구겨진 채로 순애는 한숨을 쉽니다. 걸레를 집어들고 다시 세탁실로 향합니다. 빨아서 짜고 다시 카트에 넣습니다. 시간이 이미 30분이나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물건이 사라집니다. 이번엔 청소용 스프레이입니다. 분명 어제 채워둔 걸 확인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순애는 관리실에 가서 새 스프레이를 받습니다. 관리 책임자가 눈을 찌푸립니다. 또요? 관리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스프레이를 받아 나옵니다. 뒷목이 뜨겁습니다. 그날 오후 9층 복도에서 청소 중입니다. 은비가 동료 직원과 함께 지나갑니다. 저기 계시네. 은비가 순애를 보며 말합니다. 동료 직원이 킥킥 웃습니다. 어르신, 어제 물건 잘 찾으셨어요? 은비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차갑습니다. 순애는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듭니다. 네? 청소도구요. 화장실에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거기 두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합니다. 은비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어르신, 기억력도 떨어졌어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죠, 뭐. 동료 직원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은비도 함께 웃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손에 든 걸레를 꽉 움켜쥡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기댑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지친 얼굴, 축 처진 어깨,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차오르지만 참습니다. 손등에 밴드를 내려다봅니다. 며칠 전 유리에 베인 상처, 그날부터 계속되는 일들, 사라지는 물건들, 비아냥거리는 말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곧 입을 막습니다. 밖에서 누가 들으면 안 됩니다. 더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괜찮아.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74년을 살아온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복도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전화벨이 울리고 프린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속에서 순애는 투명인간 같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다시 복도를 닦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일어서고 다시 굽히고 저녁 6시 퇴근 시간입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순애는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도구함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용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내일 또 사라질까요? 또 어디선가 구겨진 채 발견될까요? 가방을 메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평소보다 더 무겁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중얼거립니다. 분식집을 하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던 말, 동네 아주머니들과 나누던 웃음.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사람 대접은 받았습니다. 지금은 뭔가요?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놀림감이 되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플랫폼에 서서 전철을 기다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순애도 가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연락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전철이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순애는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불빛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입니다. 도착합니다. 좁은 원룸문을 엽니다. 불을 켜면 초라한 방이 드러납니다. 침대, 작은 옷장, 낡은 냉장고. 이게 전부입니다. 74년을 살아온 사람의 전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손가락이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제일 아픈 건 마음입니다. 깊숙이 박힌 조롱의 말들. 기억력도 떨어졌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긴 한숨을 쉽니다. 내일도 또 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합니다. 물건이 사라지는 일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관리실에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찾고 혼자 해결합니다. 그게 덜 창피하니까요.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이 남았습니다. 12층 회의실에 커피 자국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9시 반. 건물은 대부분 불이 꺼졌습니다. 야근하는 직원 몇 명만 남아있을 시간입니다. 회의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옵니다. 그때 11층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걸음을 멈춥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을까요? 호기심이 아닙니다. 혹시 청소해야 할 곳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11층 복도 끝 협력업체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이번 달 견적서는 이걸로 올리면 돼요. 남자 목소리입니다. 협력업체팀 부장 오성민. 40대 후반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입니다. 늘 웃는 얼굴이지만 눈은 차갑습니다. 부장님, 이 금액 맞아요? 실제보다 30% 정도 높은데요. 젊은 직원의 목소리입니다. 그게 포인트지. 차액은 우리가 나눠 가지는 거야. 순애는 문 옆 그늘에 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리고 이건 유흥비인데 작업비로 처리해. 어차피 본사에서 확인 안 해.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근비도 부풀려서 올리고. 실제로 일한 사람은 5명인데 10명으로 적어. 이거 나중에 들키면 어떡해요? 누가 알아? 감사팀도 우리 편이야. 신경 쓰지 마. 오성민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자신만만한 웃음입니다. 순애는 숨을 죽입니다. 청소 카트의 바퀴가 삐걱거릴까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퇴근하자. 내일 아침까지 시스템에 올려. 알겠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황급히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깁니다. 문이 열립니다. 오성민과 직원이 나옵니다. 오성민이 문을 잠그는데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어둠 속 순애와 눈이 마주칩니다. 순애는 숨이 멎습니다. 오성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애는 황급히 대답합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긴 청소 구역도 아닌데? 오성민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순애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혹시 들었어?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성민은 씩 웃습니다.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안 들었다고? 네, 정말입니다. 오성민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순애의 어깨 바로 옆벽에 손을 짚습니다. 할머니, 청소나 똑바로 해.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협박입니다. 알아들었어?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성민이 비웃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젊은 직원도 힐끗 순애를 보고 따라갑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집니다. 순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벽에 기대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괜찮아. 괜찮아. 중얼거리지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방금 본 것, 들은 것, 허위 견적서, 유흥비 세탁, 부풀린 야근비, 모두 범죄입니다. 하지만 순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자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떠오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들 한재욱, 그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순애의 아들입니다. 20년 전 순애는 재욱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분식집 일에, 청소 일에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재욱은 좋은 대학을 나와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욱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그 후로 순애는 멀리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 회사 홈페이지의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생활이 어려워진 순애는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우연히도 아들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재욱은 순애를 못 본 척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순애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있는 회사에서 부정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흔들리면 아들도 영향을 받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까요? 순애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켭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하지만 모른 척하기엔 오성민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일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순애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펜을 들고 오늘 들은 내용을 적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들은 내용.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갑니다. 왜 적는 걸까요? 자신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순간을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또 출근해야 합니다. 오성민과 마주쳐야 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긴 밤이 지나갑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오성민을 피하며 일합니다. 11층은 가능한 한 빨리 청소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날 오전 홍보팀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도혁이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뒤따라 팀원들 서너 명이 나옵니다.
야, 저기 청소하시는 분. 도혁이 순애를 부릅니다.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순애는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참습니다. 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도혁이 손에 든 서류를 흔듭니다. 커피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있던 중요한 서류인데 청소하다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책상은 닦지 않습니다. 바닥만. 거짓말 마세요. 어제 저녁에 분명 책상 위까지 닦던데요? 도혁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저는 정말 이 나이에 일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일이라도 잘 좀 하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말입니다.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팀원들이 웅성거립니다.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꾹 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이런 일 또 생기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도혁이 서류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팀원들도 하나씩 흩어집니다. 하지만 은비는 남아 있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순애를 향해 있습니다. 순애는 그것을 봅니다. 카메라. 또 찍히고 있습니다. 또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은비가 휴대폰을 내리며 미소 짓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다들 실수는 하니까요. 겉으로는 위로지만 눈빛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복도에 순애 혼자 남습니다. 주변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귀에서는 웅성거림이 계속 들립니다. 웃음소리가 비웃음이. 순애는 천천히 무릎을 굽힙니다. 다시 걸레를 집어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 바닥을 닦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나갑니다. 은비와 동료들이 지나가며 수군댑니다. 영상 봤어요? 완전 대박. 팀장님 진짜 화나셨나 봐요. 근데 불쌍하긴 해요. 저 나이에. 에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목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순애는 계속 걸레질을 합니다. 복도가 텅 비었습니다. 순애는 걸레를 놓고 벽에 기댑니다. 천천히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집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릅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결심입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순애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참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봅니다. 지친 얼굴, 축 처진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순애 너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74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온갖 고난을 견뎌온 사람입니다. 이것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다시 복도로 갑니다. 오후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성민이 한부정, 장도혁과 은비의 괴롭힘,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증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서랍을 엽니다. 며칠 전 적어둔 수첩을 꺼냅니다. 오성민의 대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순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떠오릅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증거를 모으는 일.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결심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결심. 새벽 2시, 겨우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순애는 걷고 있습니다. 어둡고 긴 복도를 따라. 하지만 저 멀리 빛이 보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빛. 그 빛을 향해 걸어갑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새벽 4시. 순애는 눈을 뜹니다. 오늘도 시작입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섭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하지만 걸음은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리며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긴 싸움의 시작. 하지만 순애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힘으로. 다음 날 퇴근 후 순애는 낯선 곳으로 향합니다. 전자상가입니다. 간판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가게로 들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점원이 인사합니다. 저기, 중고 휴대폰 있나요? 네, 어떤 걸 찾으세요? 카메라가 잘 나오는 걸로요. 점원이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순애는 가장 저렴한 걸 고릅니다. 15만 원. 한 달 생활비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손이 떨리지만 지갑을 엽니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 상자를 엽니다. 낡은 안경을 쓰고 설명서를 펼칩니다.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글자씩 읽습니다. 카메라 실행. 설정. 한참을 씨름합니다.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취소하고 또 누르고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사진 한 장을 찍습니다. 천장이 찍혔습니다. 이게 맞나? 다시 도전합니다. 이번엔 벽이 찍힙니다. 3번째, 4번째. 점점 나아집니다. 밤 11시 순애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합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카메라를 켜는 법, 찍는 법, 저장하는 법. 침대에 눕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증거를 모으는 일. 다음 날 저녁 평소보다 천천히 청소합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시간. 11층으로 향합니다. 협력업체팀 사무실 앞. 복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사무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성민의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순애는 주변을 살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립니다. 잠겨 있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책상 위 서류를 휴대폰으로 비춥니다. 허위 견적서입니다. 실제 금액과 청구 금액이 다릅니다. 차액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순애는 카메라를 켭니다. 찰칵. 플래시가 켜집니다.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설정을. 소리도 꺼야 해. 떨리는 손으로 설정을 바꿉니다. 다시 찍습니다. 이번엔 조용합니다. 1장, 2장, 3장.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청소 카트 뒤로 숨습니다. 경비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청소하세요. 네. 낮에 못한 곳이 있어서요. 그럼 조심하세요. 저도 순찰 돌아야 해서. 경비가 지나갑니다.
순애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의 휴대폰에는 사진이 쌓여갑니다. 허위 견적서, 부풀린 야근비 명단, 유흥비 영수증, 모두 작업비로 둔갑한 것들입니다. 어느 날 밤 12층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이상합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오성민과 다른 부서 부장 둘이 앉아 있습니다. 서류를 나눠보며 웃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도 잘 챙겼어요. 수고비는 다음 주에. 역시 부장님이에요. 감사팀도 조용하고. 당연하지. 다들 한 배 탄 거니까. 순애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들이밉니다. 찰칵, 찰칵.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립니다. 그때 한 부장이 고개를 돌립니다. 순애는 황급히 휴대폰을 숨깁니다. 뭐야? 누구 있어? 문이 벌컥 열립니다. 순애는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가는 척합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성민이 나와 순애를 노려봅니다. 또 당신이야?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청소. 해야 해서요. 12층은 낮에 다 했잖아. 왜 자꾸 여기 어슬렁거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성민이 순애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중얼거립니다. 조심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위협입니다. 분명한 위협입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꽉 쥐고 있습니다. 증거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집으로 돌아와 사진들을 확인합니다. 다행히 잘 찍혔습니다. 서류의 글씨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도 나왔습니다. 순애는 사진들을 하나씩 저장합니다. 그리고 노트에 기록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갑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1시. 내일도 1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봅니다. 이것들이 진짜 증거가 될까요?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모아야 할까요?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모으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그때 움직이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오성민의 차가운 눈빛이 떠오릅니다. 조심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순애는 눈을 뜹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또렷합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청소일, 그리고 증거 모으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74세 노인의 손으로 가방에 휴대폰을 넣고 집을 나섭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칩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증거를 모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순애의 휴대폰에는 이제 50장이 넘는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허위 견적서, 부풀린 인건비, 유흥비 세탁, 그리고 여러 부서가 연루된 정황까지. 충분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그날 오전 순애는 평소처럼 9층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은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르신, 순애는 고개를 듭니다. 은비가 동료 2명과 함께 다가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친절한 말투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보기에도 힘들어 보이세요.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은비가 고개를 가웃거립니다.
동료들이 킥킥 웃습니다. 이번엔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나이도 있으신데 건강도 챙기셔야죠. 순애는 걸레를 꽉 쥡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합니다. 저는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요. 요즘 실수도 많으시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오성민이 내립니다. 홍보팀의 장도혁도 함께입니다. 오성민이 순애를 보고 멈춥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번집니다. 마침 잘 만났네요. 오성민이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한순애 씨 해고 통보입니다. 순애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업무 태만, 잦은 실수, 그리고 무단으로 사무실 출입. 오성민이 차갑게 말합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밤늦게 사무실 들어가는 거. 순애는 입술을 깨뭅니다. 들켰습니다. 증거 수집? 뭘 모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회사예요. 무단 침입은 명백한 해고 사유죠. 도혁이 팔짱을 끼고 말합니다. 이해 있으면 노동청에 가시든지 하세요. 근데 증거도 없을 텐데요. 은비와 동료들이 웃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순애는 한참을 서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분노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합니다. 묘하게 차분합니다. 해고. 순애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참 잘 됐네요. 오성민이 미간을 찌푸립니다. 뭐, 순애는 가방을 엽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를 꺼냅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복도가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순애를 봅니다. 오성민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게 뭔데요? 증거요. 순애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합니다. 당신들이 한 일. 허위 견적서 부풀린 인건비 유흥비 세탁. 다 여기 있어요. 은비가 헛웃음을 칩니다. 에이, 어르신. 무슨 증거요? CCTV에 찍힌 거 말고 뭐가 있다고. 사진이요. 순애가 USB를 들어 올립니다. 50장 넘겨. 서류도 대화 장면도 다 찍었어요. 오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건 오성민 부장님. 협력업체팀에서 매달 수천만 원씩 빼돌린 거. 다른 부서 부장들이랑 나눠 가진 거. 다 기록했어요. 복도가 술렁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도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옵니다. 증거라고 해봤자 할머니가 몰래 찍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효력이 있다고. 효력 있어요. 순애가 도혁을 똑바로 봅니다. 회사 부정은 내부 고발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알려줬어요. 순애는 며칠 전 노동청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증거를 모아 감사팀이나 전산팀에 전달하면 된다고. 저는 이미 전산팀 이메일로 보냈어요. 어젯밤에. 오성민이 뒤로 휘청입니다. 뭐라고? 50장 사진 전부. 날짜, 시간, 장소 기록한 문서도 함께요. 순애는 떨림 없이 말합니다. 74년을 살아온 힘입니다. 은비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지금 팀장님한테. 소용없어요. 순애가 고개를 젓습니다. 전산팀에서 이미 경영진한테 보고했을 거예요. 복도 끝에서 경비 2명이 다가옵니다. 뒤따라 인사팀 직원이 뛰어옵니다. 오성민 부장님, 잠시 같이 가시죠. 오성민이 뒤로 물러섭니다. 아니. 이건 오해예요. 경영진 회의실로 오시라는 지시입니다. 경비가 오성민의 팔을 잡습니다. 오성민은 순애를 노려봅니다. 당신이. 하지만 끌려가듯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복도에 남은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은비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도혁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순애에게 다가옵니다. 한순애 씨, 경영진께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순애는 청소 카트를 복도 구석에 세웁니다. 그리고 인사팀 직원을 따라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갑니다. 18층 경영진 회의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입니다. 두껍고 무거운 문이 열립니다. 안에는 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부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한재욱, 순애의 아들입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많이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재욱은 순애를 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립니다. 감정을 숨기려는 듯 대표이사가 입을 엽니다. 한순애 씨, 앉으세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읍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대표이사의 목소리는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민 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즉시 조사에 들어갑니다. 외부 감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순애를 봅니다. 왜 이제야 알려주신 겁니까? 순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다.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믿어줄까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을까 봐 무서웠어요. 대표이사가 한숨을 쉽니다. 죄송합니다. 회사가 직원을, 아니, 사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듭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은 한순애 씨는 해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합니다. 재욱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입니다. 순애는 그런 아들을 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아들도 힘든 자리일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순애가 일어섭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섭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벽에 기대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3일 후 전 직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1층 대강당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애도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청소부가 부정을 고발했다는. 무대 위로 대표이사가 올라갑니다. 마이크를 잡고 침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회사 내부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입니다. 협력업체팀을 중심으로 허위 견적서 작성, 인건비 부풀리기, 유흥비 세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뜹니다. 순애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명확한 증거들, 날짜, 금액, 담당자 이름까지. 사람들이 숨죽여 화면을 봅니다. 총 피해액은 약 1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강당이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다음 화면을 넘깁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은비가 찍은 영상입니다. 순애가 복도에서 꾸중 듣는 장면. 유리병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장면. 조롱하며 웃는 장면들. 강당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직급을 이유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분은 청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순의 씨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동료입니다. 순애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한순의 씨가 아니었다면 이 부정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치부도 덮였을 겁니다. 화면이 꺼집니다. 오성민 부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은 즉시 해고 조치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1명, 2명, 점점 많아집니다.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순애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순애는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순애는 복도를 걷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했습니다. 한 명 한 명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순애는 그저 미소 지을 뿐입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순애는 멈춥니다. 천천히 돌아봅니다. 한재욱이 서 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재호가 재욱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왜 혼자 감당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왜?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힘들까봐. 어머니가 더 힘드셨잖아요. 재욱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같은 회사에 계신 줄도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잡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가 여기서 청소하시는 동안 저는 재욱이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애도 무릎을 굽힙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 재욱이 순애를 껴안습니다. 10년 만의 포옹입니다.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이 멈춰섭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 시간을 존중하며 일주일 후 순애는 인사팀으로 호출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 있습니다. 한순애 씨 회사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네? 고문직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윤리 경영 담당으로요.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청소부로 남을래요. 대표이사가 놀랍니다. 왜요? 더 좋은 자리인데. 저는 청소가 좋아요. 사람들 가까이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순애가 미소 짓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가 되었으면 해요. 직급이나 나이가 아니라 사람을요. 대표이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순애가 일어섭니다. 청소 시간이라 가봐야 해요. 그날 이후 회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순애를 보면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애 씨. 이름으로 부릅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한순애로. 은비는 퇴사했습니다. 장도혁도 다른 부서로 발령났습니다. 새로운 홍보팀 직원들은 순애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커피도 한 잔 건네줍니다. 순애 씨,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순애는 그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습니다. 따뜻합니다. 어느 날 새벽 순애는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4시 지하철을 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슴이 편안합니다. 회사에 도착해 청소를 시작합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창문을 닦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 순애는 걸레를 놓고 창밖을 봅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잘 참았어, 순애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74년을 살아오며 배운 것.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맞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복도 끝에서 재욱이 나타납니다. 출근하는 길입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점심 같이 드실래요? 사내 식당에서. 그래, 좋아. 재욱이 미소 짓습니다. 순애도 미소 짓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아들.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순애는 다시 걸레를 듭니다. 바닥을 닦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일은 가치 있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일, 복도가 햇살로 가득 찹니다. 순애의 얼굴에도 빛이 내립니다. 미소가 번집니다. 깊고 따뜻한 미소.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순애의 새로운 하루.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